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7th of November 2023,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 로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여기 이제 유튜브 우리 그 구독하시는 분하고 좀 통화를 한 1시간 넘게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분도 현대로템을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어제 그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상승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있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회복될 때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상승이 있었고, 그 연관된 게 이제 공매도 문제 아니었습니까? 공매도를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대 7 정도로 3은 일단 공매도를 한 걸 잘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완을 해야지 전면 금지시키는 거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물론 그 말도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좀 반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여태까지 고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안 고치고 뭐를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인 공매도, 이번에도 뭐 적발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불법적인 공매도가 실제 많이 행행하고 있다는 건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그 감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시스템도 안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지수가 너무 눌려서 외국인들도 많이 떠났고, 그리고 결국은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됐고, 이러니까는 뭐 개선을 해야 되면서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긴 한데, 개선을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선하는 데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일시 중지한 건 맞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전 세계 주가 흐름에 볼 때도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빨리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솔직히 상반기까지 잘 제도가 정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잘 정비해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더 이상은 좀 횡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주가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야 개인들도 수익을 어느 정도 얻고 꾸준히 주식에 들어올 거고,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빨리 선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공매도 일시 금지는 잘한 것으로 보고, 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불법적인 공매도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거냐, 이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26,100원 6.31%, 어제는 뭐 대부분 많이 올랐으니까 현대로템도 좀 많이 올랐고, 다만 지금 이제 한 23,000원에서 32,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도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으로는 바닥을 거의 다져가는 거라고 보고, 또 가버넌스 이슈도 있잖아요. 현대로템이 현대 어차피 자동차 그룹이 그 후계 구도는 뭐 정의선 지금 회장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세금 문제하고 앞으로 지분 정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현대 로템, 그 다음에 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는 조금 그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레일 솔루션도 수준은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또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뭐 본격적인 수준 안 나오지만, 내년부터 폴란드 2024년에 56대 2025년에 98대, 이게 그 수출이 되고,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차륜형 장갑차 1670억도 계약이 있었고, 이래서 내년서부터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도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서 올해 예상 매출이 3조 1633억, 영업이익도 1475억,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5%대로 5.34%로 죄송합니다. 올해 매출이 예상 매출이 3조 4576억, 영업이익이 1846억.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작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었고요. 그래서 한 5.34% 정도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은 업 특성상 223.43으로 다소 높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999년에 생겼으니까 2009, 2019, 20한 6, 7년 정도 됐네요. 사업 분야는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에코 플랜트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가파른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분할 매수를 좀 모아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3분기에는 매출 한 10분 있다가요 아빠 10분. 3분기에는 매출 9,270억, 영업이익은 411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18.5%, 영업이익은 29.2% 늘었습니다. 다만 요것이 그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뒤처진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자 신문인데요. 파월 금리를 더 올려야 말지 고민 중이다. 파월 금융연권은 긴축 상황이다. 금리 추가 인상은 12월에 판단하겠다. 그랬고요. 1. 미쓰비시 UFJ 은행 예금금리 100배 올렸다. 박찬구 금호석 석화 명예회장 6개월 만에 경영 일선 복귀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실패할 자유를 허하라. 그런 얘기 나왔고요. 국민연금 카카오 키움증권의 주주권 강화하나 그랬고요. 미국 AMD 엔비디아의 도전 내년 AI 칩 매출 20억 달러 넘을 듯하다. 이런 소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피디의 미식기행 목포편 한번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음식에서 지금 짜장면 이야기가 나왔네요. 목포가 나온 명품 간짜장 중간, 무안동 오거리 근처 골목길, 지금은 오거리 문화센터가 들어선 동본원사 목포별원 사적 앞에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인 중하루가 있다. 주인은 화교 3대인 50대 왕윤석 사장, 1950년에 개업했다. 예전 목포에도 화상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다. 화교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중국이 많았다고 한다. 1920년대 신문에는 중국인 음식점과 포목점에 불이 났다는 기사도 여러 나온다. 목포가 아무래도 그 한국의 좀 무역 중심지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예전엔 중국 사람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도 가깝고요.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상 시장이 오전에는 조금 상승 출발을 할 것 같고, 오후에는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어저께 워낙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살짝 조정을 받을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